안녕하세요. 굿모닝 미주 및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FOMC 이후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P 500은 1.05%, 다우존스는 0.67%, 나스닥은 1.64% 상승하면서 월요일부터 이어진 3대 지수 3일 연속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페드에서는 금리 동결을 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2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동결하긴 했어도 파월 의장은 매파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는 아직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했고 12월 금리 변화에 대한 논의 역시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역시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매파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드에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긴 했어도 여전히 5.25%에서 5.5%인 금리를 현재 기록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고요. 오늘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금융환경이 타이트해졌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 달러 강세, 주식 하락 같은 이런 긴축된 상황이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FOMC가 끝나고 CME 페드워치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20%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29.3%였고 어제는 28.8%였는데 이게 20% 수준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금리 역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멀어지면서 110bp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그러면서 4.75% 밑에까지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FOMC 진행됐음에도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국제유가는 어제 장중에 이스라엘 분쟁 이슈 때문에 2%에서 3%까지 상승하고 있었다가 이게 FOMC 진행되면서 국제유가 계속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특징주로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는 ST로더입니다. ST로더는 시장에서 EPS 전망치가 적자를 예상했는데 그런데 흑자인 0.11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했던 건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한 건데요. 연간 EPS 전망이 원래 3.61달러를 시장에선 예상했는데 이거에 거의 엄청나게 미치지 못하는 2.2달러 초반대의 EPS를 예상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간 가이던스 전망을 크게 깎은 이유로는 중국 시장이랑 아시아 시장에서의 부진을 언급했습니다. ST로더 주가 보시면은 오늘 이제 마이너스 18.9% 기록하면서 현재 올해만 마이너스 57% 기록했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2% 기록하면서 ST로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래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T로더가 아시아 시장에서 부진한 이유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요인도 있는데 지난 6월 18일 날 있었던 중국의 6.18 데이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에스티로더에 있는 브랜드인 에스티로더하고 라메르가 틱톡에서는 판매량 2위, 3위를 기록하긴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에스티로더 항상 1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의 로레알이 갖고 있는 헬레나 루빈스타인한테 1위 자리를 내줬고 그리고 탑 10 안에도 에스티로더 산하 브랜드는 2개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P&G가 갖고 있는 SK2나 올레이 같은 브랜드들 그리고 로레알에서 갖고 있는 헬레나 루빈스타인, 랑콤, 로레알 이런 브랜드들이 스킨케어 분야에서 중국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메이크업 시장에서도 이제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모두 여기 중국에서는 좀 죽쓰고 있고요. 오히려 이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중국 자국 브랜드들이 좀 선전하다 보니까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힘을 좀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레알과 에스티로더의 차이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에스티로더는 최근 5분기 동안 매출 성장세가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레알은 1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레알은 현재도 계속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티로더는 사상 최고치 대비 마이너스 72%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자국 브랜드인 화시즈라는 브랜드고요. 이런 중국의 자국 소비인 거차오 열풍이 불면서 에스티로더가 중국에서 사실 이게 여행 수요와는 조금 무관하게 그냥 브랜드 파워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로더는 현재 미국에서도 이런 인플루언서 브랜드들한테 좀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이분이 셀레나 고메즈라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전 세계 3위이신 여성 셀럽인데 팔로워 수가 4억 3천만 명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셀레나 고메즈가 론칭한 레어뷰티가 현재 미국 10대 사이들에서도 인기가 2위에 달하고 있고 이 인기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현재 계속 에스티로더를 제끼고 이런 레어뷰티나 엘프뷰티 같은 브랜드들의 선호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로워 수가 3억 9천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분은 또한 인스타 팔로워 수 한 4위, 5위 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카일리 제너라는 셀럽인데 이분이 운영하는 카일리라는 이런 화장품 브랜드도 계속 인기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점점 전통 강자였던 에스티로더가 조금 세계적으로 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티로더하고는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 엘프뷰티인데요. 엘프뷰티는 오늘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EPS랑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역시 상향했는데 가이던스 상향폭이 기존에는 매출 성장률이 37에서 39%였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55에서 57%까지 매출 성장 전망치를 대폭 상향하면서 시장의 그런 화장품 소비 둔화라는 우려를 잠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프뷰티에 대한 10대들의 선호도 변화는 파이퍼 샌들러 10대 소비자 조사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오늘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63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2.1달러를 대폭 상회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렇게 대폭 상회한 데는 일회성 세금 요인이 있어서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좀 더 중요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매 분기별 실적 매출 성장치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이게 매출 성장세를 계속 지속하긴 해도 현재 매출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리오프닝 약발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현재 거시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에어비앤비의 매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에어비앤비가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런데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가이던스가 부진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서 거시경제 상황 불안이 4분기에도 나타날 것 같고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했거든요.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만약에 좀 더 악화된다고 하면은 이 에어비앤비가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의 여행 수요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이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애플 주가는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 애플 실적 컨센서스는 EPS가 1.39달러로 작년 1.29달러보다 높아지는데 매출은 약간 감소할 예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중요한 건 서비스 매출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서비스 매출이 호조를 보여주면서 덕분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지난 실적 발표 다음 날에는 주가가 마이너스 4.8% 하락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애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1.3%의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주에 애플 TV 플러스랑 애플 아케이드 같은 애플 구독 서비스들에 대한 요금을 인상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당장 이번 3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데 다음 4분기부터 실적에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매출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주가 계절성에 대한 차트인데요.
원래 이게 10월부터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10월, 11월이 애플 주가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10월에 조금 하락하면서 계절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절성 보면은 11월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한번 이번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네요. 애플은 이번 실적도 중요한데 경영진의 다음 4분기 관련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은 연간 매출의 3분의 1이 이 아이폰이 출시되고 판매되는 4분기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매년 4분기 실적 전망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순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4분기에 집중되고 있고요. 애플 실적 발표 전에 주요 IB들의 의견, 투자 의견이랑 목표 주가 변화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하향되는 모습인데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투자 의견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플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7월부터 애플의 주가 흐름이랑 S&P 500 지수 흐름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 시장 지수를 다시 들어올리려면 대장주인 애플이 좀 더 이번 실적에서 힘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굿모닝 미주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